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2D 스케치 작업 공간에서 이제 못깎기 그리고 이제 못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 시작할 때랑 지금 상태가 좀 다르죠. 이전에 이제 홈 상태에서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부품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걸 한 9강 정도 했었죠. 이제 계속 1강부터 보신 분들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개념은 아셨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부터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영상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줄겠죠. 안 그래도 제 설명 길어 죽겠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안 할 거고, 혹시라도 이제 난 이 영상을 당신 영상 처음 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금 죄송스럽지만 앞에 가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지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영상들,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가시면 앞에 영상들을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3D CAD의 특징이 뭐가 좀 3D CAD라는 게 원래 복잡하게 구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안 맞으면 환경 설정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하나가 안 맞으면 제가 하는 대로 안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가 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사전 준비 단계, 환경 설정한다든가 뭐 그런 것부터 다 일일이 보고 오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나는 지금 내가 인벤터를 쓴 지 좀 됐고 인벤터의 기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한 걸 내가 보지 않아도 난 이 화면만 보고도 캐치할 수 있어. 그 정도의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보셔도 돼요. 네. 하지만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봐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3D CAD의 특징상.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2D 스케치 시작. 단축키로는 이제 키보드 S였죠. S를 딱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명령이 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2D 스케치를 작업하기 위한 평면을 선택해라 해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건 평면이 나오고, 여기서 저는 항상 XY 평면을 선택했으니까 요번에도 XY 평면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선, 원, 호, 직사각형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못깎기,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못따기.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걸 해야 되는데, 일단 못깎기랑 못따기가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물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2D, 오토캐드부터 쭉 봐서 이제 오랫동안 봐왔고, 제가 이제 인벤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나도 이제 인벤터 해야지 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이라면 못깎기 못따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예,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제 이 영상을 처음 본다. 그러면 이제 못깎기 못따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존재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 기계를 이제 전공하시거나 도면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라고 못깎기와 못따기가 너무 당연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뭐 그렇게 해보면 거의 이제 아직까지 기계 쪽, 도면 쪽 이런 쪽으로 손을 안 대신 분들은 못깎기가 뭐예요? 못따기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못깎기 못따기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2D 할 때 했던 것과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 안 나왔던 얘기가 조금 이제 나올 거예요. 안 한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 못깎기 못따기가 뭐냐? 앞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죠. 이 뭐가 뭐냐? 모서리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서리.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모서리. 그럼 이제 모서리가 뭐냐? 이제 제가 모서리를 좀 구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선명령, 단축키로는 이제 L이죠. L. 자, L 해가지고, 자, 여기서 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하게 빼서, 뭐 적절히 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수직하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SC 해서 명령을 일단 종료해 볼게요. 그리고 요 끝에 요 뾰족한 거, 뾰족한 상태, 요게 이제 모서리. 모서리인데 저 모서리 구성되는 형태가 이제 요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선 해서, 선, 여기서 수평하게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으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클릭. 자, 여기서는 그냥 엔터를 칠게요. 엔터를 치면 명령은 이제 작성은 종료가 되고 명령은 아직 살아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작성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아마 요 세 가지를 보여드리는 게 제가 전에 안 했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요 상태 어쨌든 선 두 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두 선이 만나서 뭐 꼭지점이 생겼다. 이걸 이제 모서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직선 두 개가 만나서 꼭지점이 생겨서 모서리다. 직선 두 개가 만나서 꼭지점이 생겨서 모서리다인데 그럼 저게 이제 뭔 차이인데 저렇게 나눠서 그랬냐? 자, 얘는 직각입니다. 직각 모서리예요. 그다음에 얘는 뭐다? 둔각입니다. 각이 넓잖아요. 90도보다 각이 넓어요. 그러면 이제 둔각 모서리다. 그다음에 얘는 90도보다 작죠. 네, 이루는 각이 얘는 예각이다. 예각 모서리다라고 해요. 근데 저거를 이제 굳이 왜 나눠요? 라고 하는데 이제 못깎기 쪽은 크게 상관없어요. 못깎기 쪽은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제 못따기 쪽에서 저거에 따라서 예, 치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거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직각 모서리, 둔각 모서리, 예각 모서리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직각 모서리, 둔각 모서리, 예각 모서리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ESC로 이렇게 써놓은 건 날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못깎기와 못따기의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 못깎기 모서리를 깎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모서리를 깎는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이제 모서리를 깎는 거냐? 모서리를 이제 둥글게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래서 둥글게 깎아낸다. 근데 그 깎는다 앞에 뭐가 빠지냐면 둥글게 깎는다가 빠진 거예요. 둥글게를 굳이 안 쓴 거죠. 그냥 깎는다고 하면 둥근 건 줄 알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왜냐면 말을 줄여야 되니까 우리가 말을 좀 편하게 쓰려면. 그래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는 거. 이것을 우리는 못깎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못따기는 뭐냐? 못따기는 자, 모서리를 대각으로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 대각으로 용어대로 하면 대각으로 따내는 거. 대각으로 해서 이걸 이만큼 따냈어. 이게 못따기예요. 그럼 이제 이 못깎기랑 못따기의 개념은 뭐냐? 이 못따기는 원래 이제 코너가 이제 뾰족하면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우면 사람들이 이제 스치면 베이고 다치니까 그 코너를 저거를 저렇게 날카롭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둥글게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원래 둥글게 깎아주면 이제 각진 부분이 없으니까 날카로운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손이 좀 스쳐도 그냥 스쳤네, 아프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상처가 난다든가 베인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깎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둥글게 깎아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둥글게 깎아주는 거의 단점이 뭐예요? 깎기가 힘들어요. 둥글게 깎으려면은 각도가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그라인더도 움직여줘야 되고 아니면 뭘 움직여줘서 둥글게 깎아야 되는데 그거를 딱 정확하게 둥글게 맞춰서 깎기도 힘들고 그러자니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안 좋은 거죠. 안전을 위해서 이걸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자니 또 이건 시간 낭비고 들인 시간이랑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는 미비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좀 조심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고 싶죠. 제작하는 입장에선. 왜냐면 단가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아예 안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나온 게 못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따기로 따주게 되면 이렇게 따주게 되면 지금 얘가 뭐가 돼요? 여기 옆에 보이는 둔각이 되네. 둔각이 되면 모서리의 날카로움이 경감되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날카로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둔각이 되면 베일 확률은 줄어요. 직각이나 예각은 무조건 베여요. 저기에 코너에 이제 사람 손이 닿게 되면은 무조건 베이는데 둔각이 되면 그렇게 잘 안 베여요. 그러면 너무 이제 비용적인 그런 게 이제 신경 쓰기 힘드니까 그냥 대각으로 따내자. 그러면 간단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나온 게 이제 못따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못깎기. 못깎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가 있냐면 얘는 정확히 말하면 호예요, 호. 우리가 이제 뭐 타원. 곡선을 할 때 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곡선도 있습니다. 자유곡선.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정의를 못해요. 도면적으로는 치수 정의 못해요. 타원도 도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도면적으로 치수를 정의하기 애매한 애예요. 타원은 여러분들 이제 오토캐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쉬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애예요.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수학적인 개념하고는 좀 틀려요. 수학적인 타원하고는 틀려요. 왜냐면 여러분 오토캐드에서 타원 그릴 때는 뭐예요? 이렇게 장축, 단축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타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타원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건 투영의 중심이에요. 투영, 우리가 그리는 2D에서 그리는 타원은 투영된 타원이기 때문에 투영의 중심이지, 정확히 말하면 얘는 원의 중심이에요. 투영되기 전에 원의 중심이지 타원의 중심은 아니에요. 왜? 타원은 수학적으로 중심점이 2개인 애예요. 하나일 수가 없어요. 타원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면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타원과 수학적인 타원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얘도 치수를 정의할 수 없는 애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치수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건 원밖에 없고요.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 곡선은 이제 원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일부인 호, 그걸로 둥글기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다. 그래서 얘는 치수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하고 R 뭐 1이다, 뭐 R2다, 뭐 그렇게 들어가겠죠. 반지름이 얼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중심점이 있을 거고, 중심점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거리가 이제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못깎이는 저 치수 표현에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요. 도면적인 표현에. 그런데 문제는 못따기죠. 못따기. 일단 우리가 이제 못따기 치수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으로 얘기하는 게 직각입니다. 직각. 요거 직각.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치죠.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치수를 주고,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45도다. 뭐 이런 거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은 주소에 보면 1 곱하기 챔퍼를 못따기를 표시하는데 1 곱하기 45도. 이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 한쪽 변이 1mm가 짧아지고, 그리고 각도가 그 변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가 45도로 구성되는 코너. 저렇게 모서리를 따내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1 곱하기 45라고 하는데, 이게 1 곱하기 이 각이 45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쪽 변의 길이도, 이거 다 날라가 버렸네. 이게 쉬프트를 연속으로 계속 누르다 보면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한 기능인데, 저게 이제 어디서 제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아까 표현했던 거 다시 해보면, 이제 여기 요 치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치수, 그리고 이제 요게 45도, 그렇죠? 그러면 얘가 1일 때 요게 45도면 얘도 1이 되죠.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거고, 익히 잘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얘는 이쪽 거리 1, 이쪽 거리 1. 못따기는 이제 거리냐, 거리 각도냐, 이렇게 치수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치수가 2개가 들어가야 돼. 거리가 들어가든 거리 각도가 들어가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없나? 왜냐면 못따기라는 건 모서리마다 들어가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모서리마다 다 정의를 하게 되면 도면이 너무 지저분해.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우리 약어가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화살표 붙여주고, 요렇게 해서 뭐라고 써주느냐? C1. C는 뭐예요? C가 챔퍼가 이제 영어로 뭐예요? 못따기다. 챔퍼. 못따기 1이야. 그럼 이제 얘는 못따기 1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길이로 생각을 하면 1 by 1, 1mm 1mm 줄인 거야. 그래서 대각으로 자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1 곱하기 45도예요. 근데 우리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그 주소에 보면은 얘를 사용을 하죠. C1이라고도 안 쓰고 얘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얘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직각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직각일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둔각과 예각은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 규격에는 케이스 규격이 아니라 그 전산응용 기능사에서는 1 곱하기 45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얘를 잘 안 써요. 왜냐면 얘도 글이 길잖아. C1을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 글이 짧아지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럼 저 C1이란 표현, 직각에서는 저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둔각에서 어떻게 되느냐. 둔각에서는 뭐예요? 여기가 1mm가 짧아지고 여기가 1mm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코너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쵸? 대각, 저렇게 따내는 거예요. 저렇게 따내는 건데, 문제 이거 치수를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mm, 1mm.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 각으로. 그쵸? 여기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도다. 45도는 안 나올 거예요. 예, 45도는 안 나오고, 이제 저 코너의 각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바뀌겠죠. 몇 도다. 라고 나올 건데, 그러면 얘는, 1이니까, 1/1이니까 얘를 C1이라고 써도 되냐? 안 돼요. 즉, 직각일 때는 1/1이면 C1이 되는데, 둔각과 예각에서는 1/1이면 C1이 안 돼요. 왜? 얘가 45도가 아니니까. C1은 무조건 1 곱하기 45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전투력용 기도 기능사에서는 1 곱하기 45도라는 표현을 쓴다. 더 간단하게 C1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냐? C1을 잘못 쓰게 되면 오해하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C1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각에서만 통용되는 얘기다. 직각 코너에서, 직각 모서리에서 목각기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각은 뭐가 다르냐? 예각 똑같죠. 이제 뭐 여기까지가 1mm고 여기까지가 1mm다 그러면 얘만큼 짧아져서 이렇게 이제 대각으로 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길이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요게 1이고 요게 1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이 각은 45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도 C1이라고 표현 못한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근데 저게 인벤터하고 상관이 있냐? 솔직히 뭐 인벤터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인벤터에서 우리가 못따기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저기다 C1 이렇게 입력을 하질 않으니까요. 무조건 치수 기반으로 이 길이 입력하든 아니면 이거랑 이거 45도를 입력을 하든 각도를 입력을 하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벤터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그걸 왜 얘기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연습을 할 때는 도면을 보고 해야 돼요. 그렇죠? 남이 그린 도면을 보고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면에 C 얼마라고 써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리고 또 내가 도면을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코너에 못따기를 했는데 여기다 간단하게 C1이라고 쓰고 싶어. 근데 그런 코너가 이렇게 둔각이야. 그러면 그 표현을 못 쓴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겠죠. 딱 해놓고 C1. 그러면 이건 아닌데 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도면에 쓰는 못따기 1, 즉 C1이라는 표현 자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1 곱하기 45도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너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코너에 이제 목각기를 준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선 작성해주는 명령이 L이니까 L 해가지고 선을 그리는 걸로 시작을 해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찍고, 한 점 찍고 아무데나, 여기서 이제 수평하게 딱 와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한 점 찍을게요.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마우스 움직이지 않고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뭐가 나온다? 호가 나온다. 그쵸? 호가 나와요. 나와서 요게 이제 딱 좀 내리다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X 표시와 내 마우스 포인트 사이에 수평선이 하나 딱 그려지죠. 추론선으로. 자, 이 상태가 정확하게 수평인 상태가 딱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딱 놔요. 그리고 이 다음에 수직으로 제가 손을 쭉 잡아 당겨서 내리면 뭐가 돼요? 탄젠트 표시까지 딱 보이죠. 탄젠트 표시까지 딱 보이면서 여기서 한 점을 딱 클릭하면 접한다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직각이라는 구속 조건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뭐예요? 목각기가 돼 있는 코너가 그려집니다. 자, ESC로 종료할게요. 그쵸? 내가 수동으로 목각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굳이 뭐 이 기능 있을 필요 있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실 때 뭐예요? 남이 그린 도면 보고 그리시잖아요. 그쵸?
왜냐면 내가 지금 아직 설계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 남이 그려놓은 거 보고 이제 그리는 단계지. 그쵸? 거의 대부분 학습하는 상황이 강사가 학습을 할 때는 학생한테 어떤 형태를 그려라. 자기가 요구하는 형태를 학생들이 그려야 되니까 도면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도면에는 항상 목깎이가 돼 있어. 그러니까 학습하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 목깎이를 적용을 해야지라는 판단을 못하니까 목깎이는 항상 미리 알 수 있는 거였어. 우리가 학습할 때 목깎이는 항상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목깎이가 들어가야 되네. 미리 알고 있어 항상. 왜? 도면이 제시됐으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했을 땐 이렇게 그리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무에서 이렇게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는 그냥 직각 형태로 형태를 다 규정을 해. 규정을 해놓고 나중에 딱 보니까 여기 모서리 저렇게 날카로우면 안 되겠는데 그제서야 뭐 여기다 목깎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 실무에서 저렇게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목깎이라는 기능이 필요하다. 자, 못따기는 뭐 다른가? 못따기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L. 자, L 해서, 선 명령 실행됐죠? 자, 여기서 밑, 아래쪽에서 할까요? 여기서 한 점 찍고, 자, 수평하게 이렇게 와서, 적당히 와서, 한 점 찍고, 태각으로 내가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쵸? 가서,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수평으로 내려서 한 점 찍어주면 돼요. 이거 뭐야? 못따기 했네? 그잖아. 그럼 지금 못따기를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모서리가 구성되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깎기, 따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자체도 일단 모서리가 구성되고 나서 나중에 생각했다는 얘기죠. 모서리가 생겼네? 그러니까 깎아야지. 모서리가 생겼네? 그러니까 따야지. 못깎기, 못따기 개념은 나중 개념이야. 모서리가 생기는 게 먼저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깎기, 못따기가 생긴 거구나. 자, 일단 내가 이렇게 그렸다. 그럼 이 치수 어떻게 정해줘요? 치수, 얘는 반지름 정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땅 반지름 치수 입력해가지고, 지금 2.3이니까 나 2, 이렇게 입력하면 되잖아. 됐네? 그럼 얘는 이제 반지름 2짜리, 뭐예요? 목깎이가 된 거지. 그럼 여기 치수 어떻게 정해? 자, 치수 정하고 싶을 때, 여기서 요 선까지 수직 방향. 자, 요게 3.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점까지. 요거 얼마? 3.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예, C3이죠. C3. 3/3. 난 각도로 정의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이거 지우고 요 선과 짧아진 선과 요 선 사이에 이 각 45도야. 이게 뭐예요? 3 곱하기 45지. 마찬가지 얘도 C3이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얼마든지 실수를 통해서 그 크기는 정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동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못깎기와 못따기 기능이 있는 이유는 뭐다? 모서리가 구성되는 게 먼저다. 설계적인 개념에서. 그리고 모서리가 구성된 다음에 나중에서야 저기에 못따기가 필요하겠구나. 저기에 못깎기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능이 따로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목깎이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목깎이 마우스 갖다 대면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목깎이 뒤에 이제 가로치고 F 이렇게 나오는데 저 F는 제가 이제 원래 없을 거예요. 원래 없는데 제가 단축키 설정하는 법 했을 때 목깎이에다가 F를 할당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난 저 가로치고 F가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 일반 사항 인벤터 일반 사항 쪽에 가셔가지고 단축키 지정 하는 방법 쪽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지정을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단축키 안 쓸 겁니다. 그냥 요 아이콘 눌러가지고 할 거예요. 저 목깎이라는 게 이제 앞에 일반 사항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모델링 쪽에서 이제 목깎이가 있고 스케치 쪽에서 목깎이가 있어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인벤터는 한쪽에만 F값을 줬어요. 하나만 F값을 줬었는데 제가 F값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건 인지하시고요. 자, 목깎이를 딱 누르면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 아마 기본값 저는 제가 한번 테스트했던 거기 때문에 3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2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2.00mm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인벤터 목깎이 기능 처음 실행하면 항상 2가 나옵니다. 이 값이 기본적으로 입력돼 있고 요 값을 바꾸고 싶으면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뭐 3이면 3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 코너가 있잖아요. 코너. 모서리가 있으면 모서리에다 마우스를 딱 갖다 대시면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미리 보게 딱 나오죠. 아, 저렇게. 딱 둥글게. 이렇게 돼.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 코너를 툭 찍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접하는 구속 조건, 그 다음에 3이라는 치수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여기서 L 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수평하게 쭉 빼서 좀 길게 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좀 길게 길게 빼서 한 12mm 정도 나오게 수직으로 딱 이렇게 뺄게요. 빼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목깎기 자 해가지고 자 여기 지금 3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코너에다가 반지름 5짜리 둥글기를 주고 싶어. 목깎기를 주고 싶어. 근데 그냥 여기 3으로 돼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여기 툭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X 누르고 이제 명령 끝냈어. 그러면 작성해보니까 3이네. 그럼 이 여러분들 CAD면 어떻게 해요? 얘를 지우고 다시 필렛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뭐다? 인벤터 3D CAD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이 값을 바꿔줄 수 있다. 어떻게든 못 바꾸느냐?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이 값을 제가 바꿔볼게요. 이 값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더블 클릭 해주면 이렇게 치수 편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5 입력하면 이렇게 바뀌죠. 네, 바뀌어요. 근데 이제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줄 수 없냐?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 붙어있는 2선이 얘는 따라왔잖아요. 2선과 2선 안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정을 해줘야 돼. 오토캐드.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대표적인 3D CAD의 특징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하면서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3D CAD의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인벤터든 솔리드웍스든, 다른 뭐 어떤 3D CAD든 항상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파라메트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파라메트릭 구조라는 게 뭐냐? 지금처럼 이런 어떤 수치나 값을 바꿔가지고, 파라메트는 값이라는 거죠, 값을 조정을 해서 언제든지 형태를 수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생긴 전체적인 형태의 구성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걸 뒤바뀌게 할 수 있는 파라미터도 잡을 수는 있어요. 특성은 잡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형태에서 그 안에 치수를, 그 형태를 구성하는 치수, 우리가 이제 값이라고 하는 건 치수를 얘기하죠. 이 치수만 바뀌어서 어느 정도 뭐 사이즈가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그릴 필요 없이 그 값의 수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파라메트릭 구조의 특징이에요. 이게 가장 큰 3D CAD 소프트웨어의 장점이에요. 대부분 3D CAD 소프트웨어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거죠. 이건데 이게 이제 모든 설계 환경에서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가 달라요. 마치 3D CAD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모든 설계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설계에서 적용을 해보면 달라요. 그게 도움이 약간 되는 쪽도 있고요. 미비한 쪽도 있고 도움이 많이 확 되는 쪽도 있어요. 이건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파라메트릭 구조, 즉 어떤 값만을 바꿔서 수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쪽은 어디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3D CAD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 양산업체에 특화되어 있다. 양상품 같은 경우는 설계 전체를 변경하지 않아요. 기존 구조가 있고 거기서 약간 이 제품의 개선을 위해서 여기만 살짝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추가 구성되던가 아니면 변경으로 구성되던가 그렇게 되거든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값만 바뀐다고 해서 파라메트릭 구조가 있으면은 양산업체들은 설계 수정, 설계 변경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진짜 업무가 확 줄어요. 양산업체들. 반면에 그때 설계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그런 일반적인 설계 업체.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건 자동화인데, 자동화도 이제 뭐 얘기하면 이제 뭐 모듈화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설계 수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장비에 있는 문제점을 개선 안 하고, 그냥 크기만 바꾸겠다.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자동화 장비를 어차피 기존에 썼던 방식 그대로 쓰고 대응되는 이제 길이랑 사이즈만 다르니까 이제 크기만 이걸 이제 모디파이 설계라고 하거든요. 나는 자동화 설계하는데 모디파이 설계만 해라고 한다면 이제 요 3D CAD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실제 제가 자동화 설계를 9년 동안 해봤지만 어떤 이제 그 장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설계 구조 자체가 아예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3D CAD의 메리트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화에서 3D CAD가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설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냥 기존에 있던 설계 구조를 그냥 갖고 와가지고 맨날 모디파이 변경만 해대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그 장비 갖고 있던 해결을 하시는 분들은 부품 형태가 아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디파이라는 개념을 써버리지를 못해요. 그런 특징이 있다. 어쨌든 뭐 이 파라메트릭 구조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이제 3D CAD 영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그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고. 어쨌든 3D CAD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저 파라메트릭 구조인 건 맞고 이거를 되게 많이 부러워하는 쪽이 어디냐면 산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되게 라이노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디자인 쪽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이제 파라메트릭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치수값으로 뭘 바꿔주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바뀌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돼요. 거의 대부분 디자인 쪽.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노에서도 이제 그 작업 내용을 녹화하는 녹화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이 녹화 기능도 되게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링크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무리한 수정이 들어갔다 그러면 링크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수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 라이노 유저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되게 불안정하다. 그래서 라이노,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나 설계하고 좀 그냥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많이 파라메트릭 구조로 넘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소프트웨어가 퓨전. 예, 그래서 이제 라이노 쓰시던 유저들이 퓨전 교육을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파라메트릭 구조로 넘어가서 뭐가 바꾸려면 전체 다 바꾸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좀 수정으로 좀 끝내고 싶어 라는 개념으로 이제 넘어오고 계시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파라메트릭 구조를 특징을 갖고 있고 파라메트릭 구조가 되면 이제 왜 이제 저렇게 치수값을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파라메트릭 구조에서 치수값을 바꿔주는 건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매개 변수가 뭐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도 쭉 들어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는 요거 이렇게 써있죠. 저건 치수값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는 어떤 치수의 형태를 정해 줄 수 있는 값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 형상 지금 여긴 치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형상을 규정하고 있는 값이 없느냐? 아니요, 지금 있어요.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길이로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얘가 지금 존재하는 길이 자체가 뭐예요? 저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값이잖아. 값은 얘는 있어요. 단지 그 값이 요 끝에 있는 점을 잡아가지고 움직이면 바뀌어. 요걸 뭐라고 해요? 값이 바뀐다. 변수라고 하죠. 변수. 그러니까 얘는 치수를 구성하는 값이 있어. 근데 그게 변수의 상태로 존재를 해요. 변경할 수 있는 변수의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경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얘 반지름은 못 바꿀 거 아니에요. 왜? 3으로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럼 확정된 값이 매개 변수냐? 아니에요. 얘도 지금 내가 마우스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형상이 안 바뀌니까 저 값은 확정돼 있어. 그럼 매개 변수는 뭐냐? 일단 매개 변수라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저 변수를 시각화해 줘야 돼요. 내가 볼 수 있게 시각화해 준다.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매개 변수의 첫 번째 조건은 이 변수를 내가 볼 수 있게 시각화해 줘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 변수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치수값을 바꿔줄 수 있죠. 이야. 그렇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저 변수 값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돼야 돼요. 매개체. 그래서 매개 변수인 거예요. 그냥 변수가 아니라 매개 변수인 거예요. 어떤 변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의 변수는 요 2라는 값 자체냐? 아니에요. 2라는 값 자체는 뭐냐? 맥의 변수에 우리가 입력한 값이에요. 제어하기 위해서 입력한 제어 값이고 맥의 변수 자체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디서 보느냐? 요 밑에 보면 상태 표시줄에 보면 여기 제어자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공차라고 돼 있죠. 공차라고 돼 있고 이걸 값이라고 하면 똑같아요. 값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름 딱 하면 D4라고 나오죠. 저 D4가 뭐냐? 저 부분에 있는 맥의 변수명이에요. D5도 맥의 변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할당된 맥의 변수의 이름은 지금 D4예요. 그리고 여기에 할당된 맥의 변수의 이름은 D5예요. 이 맥의 변수의 값은 얘랑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따로 준 거잖아요. 따로 준 거니까 같을 수가 없어. 네. 얘 따로 제어자, 얘 따로 제어자가 되는 거죠.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표현식 딱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름과 D4라는 맥의 변수는 지금 2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 D5라는 맥의 변수는 지금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죠. 이름과 이걸 같이 표현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표현했던 건 공차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확한 값. 이제 공차랑 정확한 값은 솔직히 말하면 값에다가 지금 우리가 공차 설정을 안 해서 여기 치수 공차가 안 나오는데 공차 값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겠다. 이런 게 돼요. 자, 어쨌든 뭐 이게 공차로 돼 있던 일반적으로 공차로 돼 있어요. 공차로 돼 있던 뭐 이게 상관없는데 어쨌든 맥의 변수라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저 맥의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맥의 변수 관리자에서 이제 굳이 이 도면을 띄우지도 않고도 수치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 어쨌든 이제 그런 맥의 변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어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목각기를 작성을 할 때 눌러주면 이렇게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걸 뭐 내가 미리 안 줬다고 해서 미리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벤터는 맥의 변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바꿔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냥 속 편하게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이제 2라고 했잖아요. 2. 그냥 처음에 목각기 작성할 때 그냥 2로 다 목각기 작성해버려요. 나중에 이제 바꿔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때도 좀 주의할 점이 생기는 거죠. 주의할 점이 생겨요. 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성된 거 이제 델리트 지울게요. 요 원점은 안 지웠습니다. 안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이제 그릴 건데 이제 선 실행하고 그릴 거예요. 근데 그릴 건데 코너를 좀 많이 줄게요. 땅 직각으로 오고 수평하게 빼고 그 다음에 또 직각으로 내려오고 수평하게 빼고 좀 크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와서 올라가고 대충 그리세요. 뭐 지금은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뺄까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제 코너가 좀 많죠. 그러니까 모서리 많아요.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설명할 거. 자, 아까 목깎이의 개념을 제가 어떻게 써요? 모서리를 깎는다 그러잖아요. 깎으면 이렇게 깎여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모서리는 깎을 수 있을까요? 깎는 게 아니죠. 여기 모서리는 이렇게 하면 형상이 돌출되는 거잖아. 더 튀어나오는 거, 형상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깎는다라는 건 요 바깥 모서리를 목깎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럼 목깎이가 아니라 깎아내는 게 아니잖아. 이게 얘가 둥글러지려면 깎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목깎이는 적용돼요. 이게 2D에서의 목깎이의 특징. 물론 이제 3D에서 똑같지만 얘가 비록 깎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요 목깎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실제 형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요 코너 하나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요 코너만 봤을 때는 마치 깎아내는 것 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깎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실제 제품 실물에서는 목깎이와 라운드가 구분이 됩니다. 실제 실물에서는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된 걸 목깎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준 거를 목깎이라고 안 해요. 목깎이가 아니라 라운드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게 이 라운드라는 게
번역할 만한 표현이 없어요. 모서리를 깎아내는 거니까 목깎이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됐죠. 근데 라운드는 영어 그대로 쓰죠. 이제 영어로 하면 얘는 필렛이라고 하고 얘는 라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렛이라는 영어 명칭이 있는데 이건 굳이 목깎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 근데 요 라운드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없네. 그래서 번역을 못하고 그냥 라운드로 쓰죠. 어쨌든 목깎이냐 라운드냐 상관없이 그냥 목깎이 기능으로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목깎이 해주고 여기를 툭 찍어줄게요. 잘 됐어. 그리고 값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자 ESC로 종료하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한 5 정도 5 정도 줄까? 딱 하면 이제 이렇게 저 값이 화면이 확 바뀌는 거는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화면 처음 값을 정할 때 화면 비율이 바뀌는 게 있어요. 특성이. 그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어떤 값을 넣었을 때 화면 비율이 갑자기 확 바뀐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설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관리의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가면은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화면이 확 튀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싫다라고 하면 스케치 그래서 보시면 어딨냐 오토 스케일 있죠. 스케치 형상의 초기 치수 그러니까 제일 화면에 치수가 하나도 없다가 첫 번째 치수를 딱 입력할 때 그 그려져 있는 크기를 유지하고 그게 그 값이 되면서 나머지 형상들이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사이즈가 커지던가 작아지던가 그러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난 싫다 그러면 이 체크 끄시고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체크가 켜져 있는 게 더 편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전체적인 사이즈 화면이 스케일이 바뀌어가지고 제품의 스케일이 바뀌어가지고 화면이 펑 하고 날아가는 것보다 안 바뀌는 게 더 짜증나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전 이걸 켜놓고 씁니다. 그리고 기본이 이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끄세요. 끄고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저게 켜놓은 상태로 쓰고 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특성이 뭐냐. 아이고, 모형으로 왔어. 스케치를 다시 가서. 자, 목깎이 할게요. 목깎이 해가지고 조금 2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코너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너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너 하나 주고, 3개를 연속으로 이렇게 줬죠. 그랬더니, 얘는 치수가 있는데 얘 치수가 없네. 치수가 없네. 가 되죠. 네, 그쵸? 그리고 닫을게요. 닫았어요. 그럼 이제 세 군데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값을 바꿔볼게요. 자, 얘는 10 줘볼게요. 딱 그랬더니, 3개가 다 바뀌네. 그쵸? 즉, 처음에 목깎이를 주고 연속으로 이제 목깎이를 주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구석 조건에 보면 뭐 있냐면 같음이 있어요. 자, 얘랑 같게 해볼게요. 자, 얘를 제가 지우고 이 치수 구석을 날린 거죠. 날리고 여기서 같음을 해가지고 얘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주면 치수 값은 하나만 들어가요. 하나만. 치수값 매개 변수 자체는 하나만 생깁니다. 요걸 여기도 가까이 붙여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붙여야지 좀 보기 편하지. 매개 변수는 하나만 생성이 되고, 그렇죠? 하나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기입한 것들은 자동으로 같음 조건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제 모서리 코너마다 이제 값이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값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설계할 때. 왜 그러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설계를 할 때 이 값과 이 값이 같아. 같은데 나중에 내가 얘를 수정할 때 이 값과 이 값이 달라져야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버리면 얘를 바꾸면 무조건 바뀌잖아요. 근데 나는 얘하고 얘만 바꾸고 싶었지 얘는 바꾸고 얘하고 얘 지금 연결된 게 4개니까 얘하고 얘를 바꿨는데 나는 얘만 바꾸고 싶고 얘는 바꾸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는 거였어. 그러면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짜증나잖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자, F8 눌러서 구석 조건 보기를 켜고 자, 여기서 보면 동등이 있어요. 동등.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녹색으로 표시되는 게 있죠. 지금 얘랑 동등이야. 그쵸? 그러면, 얘는 일단 꺼주면, 일단 꺼줘야겠죠. 같으면 안 되니까. 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 얘랑 동등이야. 그쵸? 그리고 얘는 딱 갖다 대면 얘랑 동등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도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 걸리적거리니까 얘도 지워주고. 그쵸? 그럼 동등이 다 풀렸어.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동등이 풀렸잖아. 얘는 같이 간다며. 그럼 여기다 다시 동등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땅. 그쵸?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얘하고 얘 또, 이렇게 동등을 다시 넣어줘야 돼.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고.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쵸? 지금 봐도 되게 여러 가지를 했죠. 한, 전체 동등 조건 들어간 거 다 지우고, 중간에 있는 거 빼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벤터에서 불만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찍어서 못 가게 주고, 두 번째 쪽 찍어서 못 가게 주고, 세 번째 얘 찍어서 못 가게 주면 얘는 얘고, 그 다음에 얘는 얘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는 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여러 개를 지워야 되는 거거든요. 되게 불편한 게. 애당초 그렇게 내가 목깎이를 줬을 때, 무조건 치수 들어간 것과 얘가 동등이고, 치수 들어간 것과 얘가 동등이고, 치수 들어간 것과 얘가 동등이다.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내가 연속으로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얘가 구속 조건을 할당을 했다 그러면, 나 얘만 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에 있는 얘만 선택해서 델리트해서 지워버리면 끝나요. 근데 다 지웠잖아. 왜? 순차적으로 주니까. 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을까는 전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필렛에서 연속 필렛을 할 때. 그러면 이거 하나만 수정을 하면 얘만 따로 매개 변수를 줄 수 있게 돼버리고, 그러면 얘만 따로 빼는 게 되게 편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솔직히 말하면은, 인벤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실제 작업을 너무 안 해봐.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짜. 오토데스크 제품 개발하는 쪽이 다 그래요. 실제 작업성은 전혀 몰라. 이게 이런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거든. 어쨌든 저런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저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단순히 치수 값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목깎기를 동시에 여러 번을 한다는 잘못됐어요. 나중에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 내가 이 부품을 수정을 할 때 이 값과 이 값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 동시에 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따로 주세요. 지금 값이 같더라도, 지금 이 두 값이 같더라도, 나 얘네들 치수 값이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여기서 못 갖게 한 번 하고, 못 갖게 명령 종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못 갖게 명령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F9로 구속 조건 보이는 건 이제 끄고, 자, 이런 식이죠. 못 갖기 해서, 자, 여기 하나 줬어요. 여기 하나 줬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값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 그러면 ESC로 명령 종료하고, 다시 오른쪽 클릭, 자, 못 갖기 반복. 밑으로 내려오면, 못 갖기 반복 있죠? 그래서 다시 주는 거야. 여기 코너, 이렇게. 코너가 선택이 잘 안 되죠. 요것도 마침 잘 됐어. 마우스 코너에 갖다 댔는데 코너가 선택이 잘 안 되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얘는 잘 모르겠어. 코너가 선택돼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이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선과 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코너를 구성하고 있는 선 두 개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필렛 주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점에다 갖다 대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렇죠? 여긴 되죠? 그럼 여기는 안 되네? 그렇죠? 여긴 되죠? 근데 저 기준이 뭔진 저도 모르겠어요. 얘가 너무 왔다 갔다 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랑은 따로 관리돼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따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 줬는데 얘는 같이 관리돼야 돼. 절대 달라질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도 따로.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거죠. 그러면 X 닫고 끝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값을 달라졌어. 10이야. 하면 얘랑은 같이 가지만 얘랑은 같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제 저런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저런 개념들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목깎기를 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이거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사각형을 그릴 건데, 사각형에 보면은, 이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얘를 딱 클릭해서, 자, 원점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고 녹색 점이 나왔을 때 클릭, 자, 이렇게 뺄게요. 대충 뭐 100에 100 할까요? 100에 50 해볼까요? 100, 탭 50. 이렇게. 해서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코너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 요 코너에다가 제가 목깎기를 주고 싶어. 그쵸? 자, 그러면, 목깎기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코너에다 마우스 갖다 댑니다. 그럼 절대 점이 선택이 안 돼요. 이때는 절대 안 돼. 물론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벌써 있을 거야. 아, 이 사람아, 그걸 뭘 설명을 하겠다고 그걸 켜놓고 있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코너가 절대 선택이 안 돼요? 여기는 선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네가 목깎기를 할 건데, 이 점에서 이렇게 할 거니? 이렇게 할 거니? 이렇게 할 거니? 몰라요.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얘가 뭐, 독심술해? 컴퓨터가? 그거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절대 얘는 점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 얘하고 얘야. 이렇게 명확하게 선 두 개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쵸?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점을 선택해서 가능한 경우는 그 점에 선 두 개만 딱 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점을 통해서 가능하지. 그것처럼 두 개보다 많은 경우, 세 개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깎기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자, 요거 이제 마찬가지로 델리트 다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못따기. 못따기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또 선 L 할게요. L 하고, 자, 클릭.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화면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휠을 앞으로 좀 돌려서, 저는 이제 줌 방향 반전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많이 확대를 했네. 좀 축소를 할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몇 밀이야? 40mm. 요 정도면 괜찮겠다. 요 정도 50mm 정도 나오는 요 정도 뺐을 때 한 5, 60mm 정도 빼가지고 이제 코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못따기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수평, 수직, 수평, 수직. 대충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못따기입니다. 못따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못따기를 실행을 할게요. 맞아. 못따기도 보시면 단축키가 없습니다. 예. 단축키가 없어요. 없고 이제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좀 뭔가 복잡해. 예. 지금 요 앞에 보면 이런 게 있고 이퀄이 있고 이퀄이 꺼지고 이것도 꺼지고 이거 뭐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얘가 눌렸을 때는 거리 값이 나옵니다. 얘가 눌렀을 때는 거리 1, 거리 2가 나올 거예요. 얘가 눌렀을 때는 거리와 각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 눈치채셨죠? 그거지. 자, 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제 4K니까 되게 작게 나오는데 아마 FHD 쓰시는 분들은 크게 나올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인데 그 거리 값이 하나밖에 없다. 무슨 얘기예요? 동등거리.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 1/1, 1/1이다. 1/1. 그러면 1 곱하기 45도다. 랑 같은 개념이다. 라고 했죠. 그거고 얘는 두 개 값이 다른 거예요. 거리 1과 거리 2가 값이 다르다. 뭐 요거는 이제 오토캐드 챔퍼 써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1/45, 2/45 그 개념이죠. 근데 이건 꼭 45가 아닌 다른 각도를 넣을 수도 있겠죠.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지정을 하는데 동등거리냐, 아니면 다른 거리냐, 아니면 거리 각도냐,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 아까 제가 이제 표현했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요것도 이제 봐야겠죠. 근데 지금 이제 바로 보진 않고
일단은 여기다 이제 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코너에다 갖다 대니까 아까 목각기랑 똑같이 뭐예요? 미리 보기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값을 좀 키워볼까요? 한 10. 키워서 코너에 딱 갖다 대니까 그렇지. 저렇게 해서 코너를 딱 찍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뭐 치수 들어가죠. 자, 치수 값에 보면 뭐지? 앞에 fx는 또 뭐야? 그죠? 치수 값에 fx가 나옵니다. fx는 대체 뭘까? 그죠? 자, fx는 뭐냐? 맥에벤스를 같은 걸 쓴 겁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거를 제가 표현식으로 바꿔볼게요. 표현식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의 맥에벤스 명은 D14입니다. D14. 거기에 할당된 값이 10mm죠. 자, 얘의 맥의 변수명은 fx D15가 아니라 D15예요. fx는 전 이제 함수를 사용했다. 계산식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산식을 썼다. 그래서 D15인데 D15는 D14랑 같다. 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수식으로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붙는 애는 여기에다 내가 어떤 값을 직접적으로 입력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값과의 계산식을 입력을 했다. 그 개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D14. 그래서 얘는 이거 특징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자, 얘를 더블 클릭하고 얘를 15로 바꿨어요, 제가. 그러면 fx가 사라집니다. fx가 사라져요. 자, 다시. 자, 제가 얘를 15로 바꿀게요. 얘를 15로 바꾸면 뭐예요? 얘도 값이 15로 바뀌어요. 그렇죠? 따라 바뀝니다. 왜? 얘 이퀄 얘니까. 근데 이 이제 못 따게 줬을 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이거 실수하는 건데 나 이 값을 바꾸고 싶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아무거나 바꿔도 상관없겠지? 라고 해서 얘를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지금 3D CAD들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 두 개의 같은 맥의 변수를 쓸 수 없을까? 네, 그게 안 돼요. 저거를 계산하면 되게 편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개는 얘를 바꿔도 상관없고 얘를 바꿔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하기 편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인벤터만의 단점이 아니라 인벤터뿐만 아니라 다른 3D CAD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위치, 치수나 이런 것들 어떤 변수가 하나 지정이 되면 걔는 무조건 별도의 이름을 하나 가져야만 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위치가 다른 맥의 변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3D CAD의 체계상. 이게 되게 아쉬운 점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특정 위치에서 같은 맥의 변수가 그냥 고스란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식으로 보면 D15라는 맥의 변수를 따로 할당을 하고 걔는 D14랑 같애라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무조건 얘를 바꿔야 돼. 값을 바꾸려면. 같이 값을 바꾸려면 무조건 얘를 바꿔야 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저게 안 되는 게 불편한 거는 맞아.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저걸 개선해줘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억지를 쓸 게 아니라 저 상황을 인지를 해야 돼요. 사용자는. 그런 특성이 있네. 그럼 난 fx가 붙지 않은 원본을 수정을 해야겠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내가 저 값을 수정을 할 때는 반드시 fx가 붙지 않은 원본을 수정을 해야겠구나. 이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이러니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일부 유저들이 이 길은 불편해가지고 이거 바꿔 아이씨 안 바꿔주면 나 이 프레임 못 써 생떼를 쓰는데 그래봤자 소프트웨어에서는 안 바꿔줘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봤자 안 바꿔준다니까.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애진작에 했겠지 이 사람들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인벤터만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같은 쪽에다가 맥에벤스를 다른 쪽에다가 맥에벤스를 같은 걸 줄 수가 없네. 이게 인벤터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벤터가 뭐 멍청한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3D CAD들이 다 똑같아요. 안 돼. 무조건 맥에벤스는 별도로 주고 거기다가 저렇게 수식으로 이퀄을 걸어주든지 뭔지 해줘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를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인. 내가 수동으로 작업을 했어. 이렇게 선 이렇게 딱 긋고 수평선 긋고 대각으로 이렇게 대충 긋고 이제 여기서 수직선 이렇게 딱 긋고 그래놓고 이제 치수를
자, 여기서 치수 눌러가지고, 요 점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요 점까지, 이렇게. 줬어. 이렇게 주고, 얘를 한 10 줄까요? 10. 10으로 줬어. 그럼 나는 이제, 나도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 맥에벤스 명. 아까 봤을 때 맥에벤스 명이 들어왔잖아요. 얘 맥에벤스 변수 명이 뭐야? 이걸로 바꿔놔야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16, D16. 얘 맥에벤스 명이 D16이에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 놓고, 확인을 누르면, 값이 같아져. 요것만 가능하냐? 아니죠. 더블 클릭해서, D16이야. 근데 뒤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 곱하기가 키보드에선 별 모양이죠. 곱하기 2. 자, 그럼 어떻게 줘요? 20이야. 그럼 내가 얘를 5로 바꾸면 10이야. 무조건 2배 관계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식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수식을 넣을 수 있으니까 뭐야? 앞에 fx 함수다. 얘는 함수로 표현된 거야. 함수로 표현된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fx를 붙이고. 그러니까 fx를 붙여주는 건 뭐냐면, 야, 너 무식하게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값 입력하지 마라. 그럼 함수 깨진다. 그러면 이거 저 씨가 10이라고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가 15를 입력하면 30이 되느냐? 안 되죠. 왜? 함수가 깨졌으니까. fx 써있는 건 어떻게 보면 주의의 의미예요. 야, 저기다 너 수식 넣어놨어. 저기다 내가 값 때려 넣으면 저 수식 깨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설명해야겠네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좀 큰 차이가 있죠. 여기에는 점이 없어. 내가 수동으로 작업한 거야. 여기에는 점이 있어. 이 점은 왜 있는 걸까? 이게 원래 뭐예요? 코너. 여기 모서리가 있었잖아요. 요런 식으로 모서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이 점에 일치해야 돼. 규정을 하려면. 이 선이 이 점에 일치해야 돼. 그래서 코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깎이든, 못 따기든, 기본적으로 코너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코너가 생기고 나기 때문에, 이 코너 자체가 사라지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너의 기준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이 남아있다. 그럼 얘는 점이 하나 적으니까 훨씬 좋네요. 개체수가 적네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다 저렇게 수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걸 모든 못 따기와 못 깎기를 내가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계를 해본 경험상 일단은 형상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고 못 깎기와 못 따기는 나중에 정해져. 형상 다 만들고 났더니 만들고 봤더니 여기 못 따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저걸 미리 결정하려고 그러면 설계 자체가 되게 딜레이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점이 하나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계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많다. 실제로 인벤터 쓰시는 분들은 인벤터뿐만 아니라 솔리드웍스 다른 거 쓰시는 분들도 요것 때문에 이 점 하나 생기는 것 때문에 난 못 따기 기능 저니까 저 기능 안 쓰고 내가 수작업으로 할 거야.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어요. 저도 그렇게 작업 못 하고. 그런 특성은 잘 이해를 하시라.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같은 값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못 따기를 눌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이제 요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얘를 딱 누르니까 파란색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툭 클릭을 해서 찍었어요. 찍었더니 뭐가 안 들어가요? 치수가 안 들어갑니다. 치수가 안 들어가는 대신 뭐가 안 생겨요? 이게 안 생겨요. 그렇죠? 왜냐면은 치수가 안 들어갈 거면 저 점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아까 수작업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줘요? 치수 이렇게 10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땅 하고 내려놓고 얘를 찍어주는 거야. 툭. 네. 그럼 뭐예요? 이 점 없는 거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인벤터도 알고 있다는 거지. 자동 기능으로 자동으로 치수까지 다 매개변수를 직접적으로 정의해주는 저 방법을 사용을 하면 뭐가 된다?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싫으면 이건 네가 요거 못 따기는 자동으로 하되 치수 값은 네가 수동으로 줘라.
자, 그래서 있는 게 뭐다? 못따기에 요거다. 마우스 같은 데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결국 얘는 뭐예요? 매개 변수를 지정할 거냐 안 할 거냐예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 대신 요 점이 생기는 거고 얘가 꺼져 있으면 자동으로 안 주는 대신 요 점이 안 생기는 거죠. 대신 수동으로 내가 치수를 정해서 줘야 된다. 어떤 걸 쓸 거냐 라는 거죠. 자, 그럼 요 밑에 동등 이거 여러분들 아마 위에 거 봤으면 예상 갈 거야.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예상 가실 거예요. 안 가지 않을 거야. 탁 해서 자, 딱 해주면 어떻게 돼요? 확인. 이 값이 아니네. 예, 이거는 여기서 볼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는 거는 저도 저거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예상했냐면은 얘가 매개 변수 요거 해주는 거 빠지는 거니까 이 동등이 빠지면 여기 fx가 안 들어가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저걸 하려면 화면을 좀 축소해서 사각형을 그릴게요. 그냥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못따기를 해서 자 여기 코너인데 요거를 꺼줄게요. 일단 켜놓고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꺼놓고 여기 하나 자,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들어갔죠. 자, 차이점은 뭔가요? 차이점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자, 왼쪽 거는 켜놓고 한 거예요. 켜놓고 한 거. 그랬더니 fx 10이에요. 그쵸? 자, 오른쪽은 꺼놓고 한 거예요. 10 fx 10 fx예요. 뭔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얘는 바꿔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하나입니다. 네, 얘를 바꿔줘야 돼요. 15. 바꾸면 다 바뀌죠. 얘는 개별이에요. 15. 얘 안 바뀌죠. 네. 여기까지 fx로 넘어간 거죠. 요 차이에요. 요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여러 개의 못따기를 작성을 할 때 그 못따기, 여러 개 작성된 못따기를 하나의 변수로 제어를 할 거냐. 그게 켜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못따기에서 그 여러 개를 하나의 변수로 제어를 할 거냐. 그게 이제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쭉 연속해서 못따기를 작업하면 하나의 변수로 제어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꺼주면, 작성되는 것보다 개별의 변수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개별의 변수. 어차피 얘랑은 동등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얘는 연속으로 여러 개를 작성을 할 때 그걸 동등으로 엮을 거냐, 엮지 않을 거냐, 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다시 닫고, 자, 밑에 건 지워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코너 가지고 또 하나 해봐야죠. 자, 못따기. 자, 앞에 건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다 켜놓겠습니다. 다 켜놓은 상태로 돌아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리 해봤는데, 거리의 동등거리, 거리가 하나인 거 했는데, 이제 밑에 걸 눌러주면 거리 1, 거리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리 1, 거리 2 해주면, 여긴 20으로 할게요. 10, 20. 이렇게 넣었어요. 거리 1, 10, 20, 거리 2, 10, 20. 자, 이 상태에서 코너를 딱 찍을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코너를 딱 찍었더니,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코너를 그려볼까요? 자, 이거 닫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쵸? 그리고 또, 못따기를 해서, 10, 20 똑같고, 자, 코너에 갖다 댈게요. 똑같은 방향. 나 이번에 다른 방향 하고 싶은데. 그럼 이게 선을 내가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나중에 그렸잖아. 바꿔봐야지.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땅, 이렇게 바꿨어요. 얘는 이제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나중에 그렸죠. 못따기 하고, 자, 그럼 반대로 들어갈까? 네, 그쵸. 반대로 들어가죠. 이제 그려진 순서에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그려진 순서형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거리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 순서에 맞춰서 내가 여기 값을 바꿔주던가. 그러니까 얘를 이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 1이 20, 거리 2가 10 이렇게 바꿔주면 바뀌죠. 그쵸? 네, 바뀌었잖아요. 거리 1이 20, 그리고 얘를 갖다 대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내가 선을 그려진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벤터에서 스케치 하다 보면 알겠지만 좀 복잡한 형상을 스케치를 했어. 그럼 내가 선을 얘를 먼저 그렸는지 쟤를 먼저 그렸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대고 점에다 갖다 대고 어라? 안 맞네? 그럼 바꿔야지 다시.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번거롭잖아. 그렇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되느냐? 오토캐드 생각하시면 돼요. 오토캐드도 똑같아요. 자, 거리 1 입력했어. 그러면 난 이쪽이 10mm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선을 먼저 찍는 거야. 클릭. 그 다음에 거리 2가 20이니까 이 선을 이렇게. 얘도 똑같이. 얘는 그림 순서가 반대죠.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10, 얘가 20.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리인데 이제 동등거리가 아닌 경우는 내가 이제 거리를 지정할 방향을 별도로 잡아주는 거죠. 지금 fx 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명령을 종료 안 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얘 바뀌면 얘 바뀌고 얘 바뀌면 얘 바뀝니다. 예, 연속성을 갖게 돼 있죠. 첫 번째 걸 따라가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선을 선택해 주는 게 나아요. 저 값을 바꿔주는 것보다 선을 선택할 때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선을 선택해 주면 돼. 저 값은 내가 입력하기 편한 대로 순서대로 입력을 하고 저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겠죠. 두 개의 거리값이 다를 때.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너에 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예. 자, 못따기. 못따기가 아니라 못따기 할 때 못따기 할 선을 먼저 그려야겠죠. 자, L. 자, 아무데나 한 군데 찍고 수평하게 적당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수직하게 적당히 내려서 자, 그 다음에 못따기. 자, 마지막. 자, 거리 각도입니다. 10에 45도. 그쵸? 10에 45도. 자, 이렇게 딱 하면, 그쵸. 이렇게 딱 하면, 근데 이제 이게 45도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그쵸? 다시 밑에다 선으로, 수평선. 하나 그려놓고,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자, 다시 못따기. 자, 만약에 이제 얘가 30이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10mm가 짧아질 거냐, 얘가 10mm가 짧아질 거냐. 10mm 너무 눈에 안 띄니까 한 20mm, 30mm 줄게요. 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누가 먼저 그린 거? 얘가 먼저 그렸죠? 네, 먼저 그린 쪽. 이렇게 돼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시. 30에 30. 자. 갖다 대고, 보시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갖다 대니까 얘가 첫 번째 그린 선이잖아. 얘가 두 번째 그린 선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린 선이 어떻게 되냐면 30mm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첫 번째 선이 그만큼 짧아진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도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선으로부터 각도예요. 첫 번째 선을 기준으로 각도. 이게 30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적용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난 그게 아니라 여기가 30mm가 짧아지고 요렇게 30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그려진 건 이렇게 되니까 점을 선택하면 안 되고 이 선을 첫 번째로 찍고, 그렇죠? 이 선을 두 번째로 찍어주면 되겠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코너에 갖다 대면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30mm가 짧아지고 요렇게 30도가 들어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못따기의 기능도 다 알아봤다. 못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에서 두 점 중심 해가지고 점 찍고 이렇게 해도 100, 150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여기 보면
못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점에 선이 3개가 다 있다라고 하면 못따기에서 동등거리로 할게요. 동등거리 30으로 딱 갖다 대면 절대 못 잡는다. 이때 어떻게 된다? 이 선과 이 선입니다. 만약에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물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거 이 선이 짧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잡혀 있던 구속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 이렇게 30 취소.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건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못따기 그리고 이제 못깎기 중간에 이제 되게 뭐 매개변수라든가 이제 3,000%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쭉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깎기는 그나마 이제 사용하기 편할 거예요. 코너 구성에 따라서 이제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못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하는 형태가 두 거리를 다르게 할 거냐 같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어떻게 승계를 해줄 거냐 저희가 지금 보면 fx 값을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 첫 번째 작성할 때 연속해서 작성하면 이렇게 같이 두 번째 것도 같이 바뀌게 해줄 거냐 아니면 그 연계를 끌어줄 거냐 뭐 이런 다양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하시면 저 못깎기 기능이라든가 못따기 기능을 사용을 할 때 크게 무리가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